관리번호 1번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랑 학습 목표까지 확인을 했어요. 오늘 어떤 걸 배울지 여러분 잘 알겠나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실험 두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유의점이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오늘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두분들끼리 지금 토의를 해서 우리 조는 어떤 예상 결과가 나오고 이 이유까지를 한번 토의 후에 업로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의하는 동안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어떤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잘 경청하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 토의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토의가 끝났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게시판에 업로드 해 주세요. 네, 탐구 활동 1번에 관한 예상을 여러분들이 모두 올려주었네요. 그러면은 우리 조의 예상을 발표해 볼 조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1조가 손을 들어줬어요. 1조 발표해 볼까요? 네, 1조는 질량이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그 이유는 앙금이 생성되어서라고 이유까지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혹시 또 발표할 수 있을까요? 네, 3조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3조 발표해 볼까요? 3조는 질량이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발표를 해 주었네요.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3조는 앙금이 생성되니까 용액의 생성으로 용액의 양이 감소했다고 생각을 해서 질량은 감소했을 거다라고 예상을 지금 해주었네요. 그러면 오늘은 실험 한 가지를 더 진행하는데 그 다음 실험에 대한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해 볼게요.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영상 잘 봤나요? 그러면 아까 탐구 활동 1번과 같이 모두분들끼리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예상을 해보고 그 이유까지 한번 모두분들끼리 토의하고 게시판에 업로드 해주세요. 네, 모든 조가 예상을 업로드했다고 선생님한테 알림이 왔으니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시 발표해 볼 조 있나요? 네, 2조가 손을 들어줬네요. 2조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2조는 선생님 질량이 감소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줬어요.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유는 선생님 기체가 발생을 했는데 기체는 더 가볍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감소했을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줬네요. 혹시 또 다른 조 있을까요? 네, 4조가 손을 들어줬네요. 4조 발표해 볼까요? 네, 4조도 2조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질량은 감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4조의 이유는 탄산수소 식초와 반응해서 탄산수소 나트륨의 양이 감소했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봐서 정말 여러분들이 발표한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다시 여러분들도 영상에서 봤지만 다시 실험 과정과 유의점을 탐구 1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탐구 1번에서 첫 번째 단계에 우리는 시약병 두 개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시약병의 한 곳에는
탄산 나트륨 수용액을 넣고 한 곳에는 염화칼슘 수용액을 10ml씩 수용액을 모두 10ml씩 넣어 줄 거예요. 그 이후 두 시약병을 함께 전자저울 위로 올려서 저울을 이용하니까 지금 어떤 걸 측정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네, 맞아요. 질량을 측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저울을 사용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지금 앞에 있는 수우가 잘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선생님, 저울을 사용하기 전에는 수평을 맞추고 전원을 킨 뒤에 지금은 그림상 시약병이 올라가 있지만 시약병을 올리기 전에 0점을 먼저 맞추고 시약병을 올려야겠죠. 이 저울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항상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후에 우리는 두 번째 과정에서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시약병에 탄산나트륨이 들어있는 걸 가시약병이라 하고 염화칼슘 수용액이 들어있는 걸 나수용액이라 하면은 가시약병에 들어있는 탄산나트륨을 나로 함께 부어서 혼합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비어있는 가시약병과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이 함께 들어있는 나시약병이 이제 나타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때의 질량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역시 저울 사용법을 잘 기억하고 실험을 진행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 첫 번째 실험에서는 어떤 걸 관찰하느냐? 처음과 나중에 질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고 표에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탐구에 대해서도 선생님이랑 확인을 해 볼게요. 두 번째 탐구 같은 경우는 우선 저울을 또 사용을 하죠. 그럼 저울을 사용하면 항상 어떤 걸 떠올려야 된다? 수평, 전원, 0점 잘 떠올려 주세요. 하고 그 이에 시약 포지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시약 포지 위에 0.5g의 탄산, 수소, 나트륨을 올려서 0.5g이 맞는지를 확인을 한 뒤 이 0.5g의 탄산, 수소, 나트륨을 여러분들 실험 바구니에 준비되어 있는 페트병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페트병 안에 식초 10ml가 들어있는 시험관을 안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페트병이 있고 여기 탄산수소, 나트륨이 존재하고 식초가 들어있는 시험관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시험관을 넣을 때 식초가 흐르지 않도록 조심히 넣어줘야 해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 후에 시험관이 들어있는 식초가 시험관이 들어있는 이 페트병을 여러분들이 뚜껑을
잘 잠그고 흔들어 줄 거예요. 흔들어 줘서 식초와 탄산소 나트륨을 반응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반응하기 전과 후에 어떤 거를 항상 해야죠? 이때도 선생님이 아까 하나 설명을 못 해줬는데, 우선 반응하기 전에 질량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고 그 후에 반응을 시킨 후에 역시 질량을 측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험 두 가지 진행하는데 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해됐나요? 혹시 질문 있는 친구 있으면 손 들고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네, 모두들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실험을 들어갈 건데 지금 모두분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분들이 다 안전을 위해서 실험복, 장갑, 보안경 모두 다 착용했는지 다 서로 확인해 주세요. 확인이 된 조는 우리 점검이 친구들이 선생님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해주세요. 네, 모든 조의 점검이 친구들이 동그라미를 해 주었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실험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동안에도 오늘은 동료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조에서 누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준 과정과 유의사항을 잘 지키면서 실험에 임하고 있는지를 서로 확인을 하고 선생님 역시 돌아다니면서 누가 적극적으로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게요. 항상 유의사항 잘 지키면서 즐거운 과학 실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조는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전자조율 사용법을 잘 지키면서 실험을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요. 2조는 지금 실험 1이 다 종류가 되었으니 실험 2로 넘어가기 전에 실험 1에 사용했던 도구들을 정리하고 실험 2로 넘어갑시다. 네, 선생님이 지금 중간에 돌아다녀 보니 여러분들의 실험 1은 지금 종류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실험 2로 넘어가기 전에 실험 1에 사용했던 실험 도구들을 실험 바구니에 먼저 정리를 한 뒤에 실험 2로 넘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3조는 지금 탄산소 나트륨 무게를 재기에 시약 포즈를 잘 이용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요. 4조 역시 선생님이 알려준 유의점들 잘 지켜주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의 실험이 모두 종료가 되었네요. 그러면은 질량이 어떻게 됐는지 표에 작성을 해서 우리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한테 모든 조의 결과가 올라왔다고 알림이 왔어요. 그럼 선생님이 첫 번째 실험에서는 사족고 결과 뽑아서 한번 봐볼게요. 사족고 결과 뽑아서 보니 처음에 질량이 324.28g이라고 나왔다고 적어줬네요. 그리고 나중에도 324.28g이라고 해 주었어요. 다른 조들도 혹시 이렇게 질량이 같게 나왔나요? 네, 모두들 비슷하게 나왔군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실험 결과도 확인을 해 볼게요.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2조 거 뽑아서 봐볼게요. 2조 걸 뽑아서 보니 처음에 37.79g이 나왔고 반응을 시킨 후에 다시 질량을 측정하니 38.79g이 나왔다고 해주었어요. 여러분들 두 번째 실험도 2조와 같은 결과가 나왔나요? 네, 모두들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여주고 있네. 그러면은 왜 반응이 일어났는데
반응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질량이 같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선생님과 함께 과학적 개념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선생님이 질문 하나를 할게요. 첫 번째 실험에서 앙금이 생기기 전후에 질량이 어떤가요? 혹시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근우가 선생님 동일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두 번째 탐구에서 기체가 발생했는데 전후로 질량이 어떤가요? 네, 승훈이가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선생님 이때도 질량이 동일했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실험에서는 지금 앙금이 생겼고 흰색 앙금이 생겨났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기체가 발생하는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여러분 지금 어떻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큰 소리로 이야기해 준 것처럼 동일했어요. 즉 변하지 않았죠.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났음에도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과학적으로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질량 보존 법칙이 어떤 거라고 했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개념을 잘 이야기를 해 주었네요. 그러면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을 해서 무게를 쟀을 때는 알 수 있지만 선생님이 좀 더 여러분들이 질량 보존 법칙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쉽게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준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한번 영상 시청해볼까요? 네, 여러분 영상 모두 다 시청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보도록 해요. 영상에서 우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실험에서 했던 탄산 나트륨이 지금 있었고 이 탄산 나트륨에 어떤 거를 우리가 반응을 시켜줬죠? 맞아, 염화 칼슘을 반응을 시켜줬죠. 염화 칼슘 반응을 시켜줬더니 어떻게 됐죠? 앙금이 생겨났고 그리고 염화 나트륨이 생겨난 거를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자 모형으로 봤을 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입자 모형으로 봤을 때 원자의 종류나 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배열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네, 민우가 손을 들어줬네요. 민우가 선생님 반응 전의 반응물과 반응 후의 생성물들의 각 원자의 수를 세보니 수는 변하지 않았고 종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배열은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혹시 민우의 발표 말고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네,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민우의 발표에 동의를 해주고 있네요. 맞아요. 민우가 지금 모형을 통해서 잘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준 것처럼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배열만 변해서 질량 보존 법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형성평가를 준비해왔으니 형성평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